가볍게 주물러라. 이게 좀 감이 안 잡힌. 저는 이렇게 팍팍 이렇게 하거든요. 네. 아, 그건 안 좋은 거예요? 햅쌀이 나왔을 때는요, 너무 세게 하시면은요, 밥맛을 흘러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물르지 않으시면은 그 텁텁한 맛이라든지 쌀의 군내 같은 것들이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헹궈내는 걸 좀 재빠르게 하셔야 돼요. 네. 저는 밥을 이제 주부 경력 20년 됐기 때문에 20년을 해도 아직도 모르겠는 게 밥물이에요. 대충 눈찜짝으로 뭐 이렇게 손등까지 오는 거 이렇게 하거든요. 밥물 잘 잡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보통 이제 밥솥에 밥을 하실 때는 들어있는 계량컵 사용하시잖아요. 밥솥에 들어있는 계량컵은 180cc로 되어 있거든요. 예, 180cc 기준으로 물은 200cc로 기준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1배 정도가 되겠죠. 예, 근데 햅쌀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1대1 비율로 물 양을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또 묵은 쌀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보관을 오래 한 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 양을 조금 늘리셔야 됩니다. 네. 근데 윤영미 씨 같은 경우는 옆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주부 경력 20년인데 아직도 밥물 맞추는 걸로 고민하실 정도면 살림을 놓으시는 것도 문제지 않을까요? 네, 그 정도에도 안 되는 거는 20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거든요. 그 우리 아주 건강해요, 그래도. 제가 밥 먹고. 김태희 씨는 밥할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저는 지금 이걸 빡빡 이렇게 좀 해야 되고 3번, 4번 해야 되는 거를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쌀 할 때 쌀 넣고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 손 넣기 싫으니까 수저로 이렇게 쑥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번 물 헹구고 그냥 원래 맨날 하거든요. 사 먹지.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물대중을 정말 못 잡는다 그래서 저는 웃음이 나서 가만히 있었는데 주부 경력 한 50년쯤 돼가면요. 네, 그냥 눈으로 쓱 봐도 아 이건 되겠구나. 그래도. 예. 눈으로 이건 늦지도 않아요. 눈으로 딱 봐서 아 1cm다, 1.5cm다. 딱 보면 알아요. 예. 그럼 식구들 군소리 못해. 밥이 질다 되다. 어디서 그게요. 군소리를 해. 그냥 아이고, 30년 먹지. 더 있어야 그게 되겠네, 안 나는.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 왜요? 왜 재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이제 밥물 잡는 얘기가 나서 한 가지 예.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가끔 이제 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참 이게 밥물 잡기가 어렵기도 어려운데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참 밥이 설익으면 야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도 하고 싶은데 여기다 대고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이걸 참 먹다가 오히려 또 배도 아픈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응급 조치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설익은 밥을 우리가 그냥 먹으면 사실 배탈이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막 밥이 설익었다고 이걸 버리기는 또 굉장히 아까운데 이럴 때 그 심폐소생술,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술을 이용해서 뜸을 잘 들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알코올은 78도에서 끓기 때문에 물보다 끓는 점이 한참 낮아요.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해서 그 설익은 밥을 좀 뜸을 들인다면 훨씬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에다가 설익었을 경우에는 젓가락으로 이제 구멍을 좀 숭숭숭숭 뚫어놓고 거기에다가 소주나 청주를 좀 조금 뿌리고요. 그다음에 밥솥에 하셨으면 다시 뚜껑을 닫아서 밥솥 스위치를 다시 좀 내려놓거나 냄비에 하셨다면 다시 한 약한 불을 5분 정도 켜놓고 불을 끄시면 아마 맛있게 밥이 다시 잘 익어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참 술이 좋은 거예요. 반가우신 것 같아, 술 얘기 나오니까. 모든 게 술로 연결이 되시네. 능력입니다, 그것도. 예. 근데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느꼈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보통 군대 밥은 아무리 먹어도 이제 배가 안 부르다. 맞아. 또 먹고 나서도 돌아서면 쉬 꺼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게 아 이거는 소태단 밥이 아니고 쪄서 만든 찐밥이라 이렇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혹시나 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밥의 성질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가 아니라 이제 어디다 하느냐, 취반 용기에 따라서 그 밥맛이 좀 바뀔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맛이라는 게 워낙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뭐 공통적으로 어떤 우리가 통계를 대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재미있는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돌솥 그리고 압력밥솥 그리고 전기밥솥 이렇게 그 각각의 취반 용기를 다르게 해서 동일한 쌀 품종으로 동일하게 아까처럼 전처리를 해서 그걸로 밥을 했을 때 이 밥맛에 대한 기호도를 우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장 맛있다라고 느끼는 밥맛이 바로 압력밥솥이었고, 예, 두 번째는 돌솥이었고, 세 번째가 전기밥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쌀이라도 어디다 밥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맛에 대한 것들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취반 용기에 따라서 밥을 했을 때 영양소의 함량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에서 거의 영양소의 변화는 별로 없는 것. 단 이제 곡류에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먹는 영양소가 비타민 B군인데, 이 비타민 B군이 밥하는 시간이 좀 짧을수록 손실이 좀 적다. 유의할 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밥하는 시간이 좀 짧은 압력밥솥 형태가 조금 더 영양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 돌솥밥입니다. 이 밥 좀 한다는 집에 가면은 다 대부분 돌솥밥을 내주죠. 네네. 밥 다 먹고 물 부어가지고 누룽지 먹는 맛도 일품이죠. 그렇죠. 돌솥밥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죠. 근데 이 돌솥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일단 굉장히 두껍고 또 솥뚜껑도 두꺼우면서 안정되고 무겁게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게 밥이 끓어도 이렇게 넘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열이 잘 보존이 되기 때문에 또 뜸을 들이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돌솥밥을 맛있게 지을 때는 돌솥 밑에 일단 불을 골고루 퍼지게 한 다음에 일단 한 소끔 끓어오르면 불을 약하게 줄이셨다가 물이 이제 거의 다 자작하게 줄어들었을 때는 다시 한번 불을 큰 불로 세게 키운 다음에 다시 불을 꺼서 이게 뜸을 들이는 게 굉장히 포인트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불을 세게 한번 키웠다가 끄게 되면 쌀 아래에 묻어있던 그런 수분들이 싹 흡수가 되면서 굉장히 차지고 윤기 있는 그런 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물론 밥은 그 자리에서 지어서 막 퍼갖고 이렇게 밥상에 놓는 게 가장 맛있는 밥인데, 전기밥솥도 가장 금방한 밥은 그냥 그런 대로 먹을만 해요. 근데 좀 오래 두면 윤기도 없어지고 눈이 딱딱하고 팅팅해지고 색깔도 그냥, 그러고 네. 냄새도 그러져요. 그래도 그냥 주부도 매번 할 수는 없잖아. 아, 우리도 좀 살자고 어디 맨날 밥해서 코앞에 대령해. 그래서 얼마나 두고 먹어야 먹을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보온 상태로 두게 되면 이 보온 열에 의해서 쌀에 들어있는 이 당과 단백질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우리가 그런 색깔도 변하고 맛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밥솥에 그냥 보온 상태로 두실 때는 5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시간 이상 만약에 보관을 해야 한다면 냉장고에 보관을 하실 수도 있고 냉동고에 보관을 하실 수도 있는데, 냉장고에 보관을 할 때는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넣으시거나 랩으로 잘 싸서 냉장고 보관을 하시면 하루 이틀 정도는 신선함을 유지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냉장보다 사실은 이제 냉동 보관을 바로 따뜻할 때 냉동 보관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데, 이렇게 밥이나 빵같이 전분 식품들은 영하 7도 이하의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전분이 딱딱해지는 그 노화 현상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냉동실에 보관을 할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도 충분히 신선한 상태로 유지해서 우리가 밥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가마솥에 밥을 지어야 밥맛도 있고, 기가 일단은 그 누룽지. 예. 그게 누룽지가 사실 그 간식이거든. 그게. 그렇죠. 예? 진짜 누룽지 먹기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죠? 가마솥 누룽지는 왜 그렇게 구수할까요? 일단 그 누룽지의 고소한 맛이라는 게 네. 녹말이, 쌀의 녹말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포도당과 이제 덱스트린이라는 이 중간 물질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수하고 맛있다라고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설탕을 뽑기 같은 거 할 때 보면 설탕을 넣고 이렇게 열을 가하면 처음에는 투명하게 변했다가 갈색이 되잖아요. 네네네. 이게 이제 당이 캐러멜화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쌀에 있는 이 녹말도 이렇게 누룽지처럼 계속 열을 가하게 되면 쌀에 있는 이 당이 일부 캐러멜화 되면서 색깔도 이렇게 갈색으로 맛있게 되고 맛도 그런 구수한 맛이 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누룽지는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에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안 좋은 점도 있거든요. 네. 누룽지가요? 네네. 그러니까 누룽지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룽지를 요즘에는 이제 메뉴들이 개발이 돼서 뭐 해물 누룽지탕 사실 이런 것도 있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누룽지를 여러 가지 채소나 뭐 여러 가지 해물이라든가 이런 거와 함께 조리를 해서 드시게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간식으로 이제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밥 다 먹고 이제 부어놓은 누룽지를 이렇게 씹어 먹게 사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누룽지는 영양소가 대부분 다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룽지는 눌려놨기 때문에 부피는 작지만 사실 이만한 누룽지라면 사실 밥 한 공기 이상의 양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탄수화물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니 그러면 숭늉은 어때요? 우리가 흔히 그 이제 그 네. 누룽지를 숭늉해서 그 먹잖아요. 그러니까 숭늉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그 밥상이 좀 짠맛이 나는 그 요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짭짤한 그런 식단을 마치고 나서 숭늉이 그런 입안을 좀 개운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누룽지를 끓이면 이렇게 좀 불투명하게 이렇게 뿌옇게 우러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그 숭늉 속에 에탄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에탄올이 굉장히 항산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연구에도 있어요. 특히 이제 숭늉 같은 경우에는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숭늉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누룽지를 끓인 형태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숭늉이 또 좋네요. 좋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쌀이 우리 건강에 최고일까요? 또 요즘 뜨고 있는 키노아, 귀리, 아마란스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건강을 바꾸는 밥 한 숟가락이 기적. 과연 어떤 쌀이 최고의 쌀인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갑자기 효리가 그 인터넷에 올려갖고 렌틸콩을 올려서 그게 아주 갑자기 그냥 인기를 타고 올라와요. 그래서 저도 누가 줘서 그걸 밥에 넣어 먹는데 밥맛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영양학적으로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지금 바로 렌틸콩인데요. 이 렌틸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효리 씨가 먹는다고 해서 화제가 된 렌틸콩이고 사실 2006년도에 미국의 건강학 잡지인 헬스라는 잡지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이 렌틸콩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렌틸콩에는 인이라든가 철이라든가 티아민 같은 이런 영양소들이 상당히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고 또 특히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단백질은 사실 함량이 높지만 지방이나 칼로리 함량이 낮기 때문에 뭐 당뇨 환자라든가 심혈관계 환자라든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요? 그래요? 눈이 번쩍 뜨는데 당장 렌탈콩 아니죠? 렌틸콩. 네. 전 처음에 렌탈콩인 줄 알고 콩을 빌려 먹나? 뭐 그거 먹으면, 렌틸콩 먹으면 저도 속일 때 이효리 같이 이렇게 되나요? 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또 다이어트에 눈이 반짝 띄어요. 욕심도 많네 참. 네, 렌틸콩이 사실 굉장히 좋아요. 영양학적으로도 좋은 식품인 건 분명하지만 이렇게 렌틸콩의 인기에 조금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렌틸콩이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이 먹어왔던 대두하고 예. 영양 성분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 이제 지금 그 까만 쥐눈이 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이 쥐눈이 콩이 렌틸콩보다 항산화 능력이 훨씬 더 높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틸콩을 드시는 것보다 이렇게 쥐눈이 콩을 이용해서 밥을 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사실은 건강에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토불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네, 박상용 원장. 사실 이제 이 렌틸콩이 가장 이렇게 각광을 받는 게 다들 이제 그 렌틸콩 먹고 이효리 씨처럼 이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드시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가장 많은 식물성 식품이기 때문에 콩에 관심을 갖는 건데요. 예. 사실 각 콩마다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사실 점수를 매깁니다. 예. 그런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대두콩이에요. 대두콩이 100점 만점에 91점을 받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렌틸콩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단백질 함량을 점수를 매겨보면 대략 한 53점에서 한 61점 정도가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잠시 학교 다닐 때 점수하고 똑같은.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렌틸콩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아주 유난히 더 이득이 있다라고 사실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뭐 굳이 뭐 렌틸콩보다 발음도 안 돼요. 대두콩이 낫잖아요. 그렇죠. 대두콩이 사실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두콩을 대두. 더 추천하고.